제42화 진시황을 만든 사람. 중국사에서 진시황 정도의 비중을 가진 인물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등장할까요? 진시황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약 500년간 지속된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시킨 인물입니다. 문화적 측면으로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한자를 통일시키고 제각각이던 마차폭을 표준화시키며 오늘날 중국 문화의 틀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양사에서 익숙한 제도이며 1911년까지 유지되었던 황제 시스템을 처음 구상하면서 자신을 그 첫 번째 황제인 시황제라고 부르라고 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진시황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보니 그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 진나라는 진시황이 죽자마자 흔들리게 되었고, 후계자인 2세 황제 호해는 황제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정도의 치적을 이루었고, 그 다음 군주인 자영은 스스로 쪼그라든 현실을 직시하고 황제의 호칭을 버리고 진왕으로 자신을 낮추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후대인들은 자영을 3세 황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순서의 의미만 존재할 뿐 즉위한 지 45일 만에 유방의 군대에게 항복하였고 얼마 후 함양에 입성한 항우에 의하여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시황은 분서갱위로 폭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서복에게 명하여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할 정도로 술사들에게 미혹되는 경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천은 공식적으로는 장양왕의 아들이었던 진시황이 된 진왕정을 여부리의 아들일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면서 과감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업적은 분열된 중국을 처음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위엄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770년부터 시작된 분열기를 500년 만인 기원전 221년 통일국가인 진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분단된 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은 더욱 요원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어가는 현실 시점에서 진시황이라는 인물이 더욱더 대단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제레미 리프킨이 언급한 것처럼 0.1%의 창조적인 인물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가능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창조성은 0.9%의 인재들의 도움을 얻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나머지 99%의 리프킨이 말하는 잉여 인간에 속하는 우리들은 그 흐름을 대세로 여기며 그저 따라가는 형세인지도 모릅니다. 전국시대의 혼란이 한창이던 시절 양책 출신의 여불이라는 상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천금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 여불이가 장사를 위하여 조나라를 들렸다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자초라는 인물을 만나는 우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 소왕은 둘째 아들 안국군을 태자로 삼았는데 안국군에게는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고 자초의 어머니는 안국군의 총애를 잃은 상태였으므로 자초는 조나라의 인질로 보내졌지만 진과 조는 서로 앙숙인지라 조나라는 진나라 인질인 자초를 천덕꾸러기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그 발자취를 뚜렷하게 남기는 인물에게 가장 요청되는 능력은 무엇보다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장사꾼으로 천금을 모은 여부리는 자초를 만나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진귀한 재물은 사둘만하다. 그래서 자초를 찾아가 설득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가문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부리의 말을 믿지 않는 자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당신 가문을 크게 만든 뒤에 내 가문을 크게 만들어 주시오. 여부리는 계속 설득하였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모양인데 제 가문은 당신 가문에 기대어 커질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초는 여부리의 말뜻을 알아듣고 안으로 불러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부리는
자초를 설득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진나라 소왕은 늙었고 당신의 아버지 안국군이 태자가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말로는 안국군은 화양 부인을 총애하시는데 화양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왕의 후사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화양 부인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경쟁자는 20명도 넘고 당신은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조나라의 인질로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소왕이 세상을 떠나고 안국군이 왕위에 오르면 당신은 여러 경쟁자들과 태자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부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고 객지에 나와 있어 어른들을 섬기거나 빈객과 교류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신을 위하여 천금을 갖고 서쪽으로 가서 안국군과 화양 부인을 섬겨 당신을 후계자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초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책대로 된다면 진나라를 당신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부리는 자초에게 500금을 주어 빈객과 사귀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또 500금으로 진귀한 물건을 사서 진나라로 가서 화양 부인의 언니를 통하여 화양 부인에게 모두 바치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초는 어질고 지혜로우며 널리 천하 제후들이 빈객과 두루 사귀고 있습니다. 자초는 언제나 말하기를 나는 화양 부인을 하늘처럼 여기고 밤낮으로 태자와 부인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부리는 곧 이어 언니에게 화양 부인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듣건대 아름다운 얼굴로 남을 섬기는 자는 아름다운 얼굴이 쓰러지면 사랑도 시든다고 합니다. 지금 부인께서는 안국군을 섬기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아들들 중에서 현명한 자와 인연을 맺어 양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죽은 뒤에도 양자가 왕이 되어 끝까지 권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아름다운 얼굴이 쓰러지고 사랑이 식은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화양 부인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안국군이 한가한 틈을 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나라의 인질로가 있는 자초는 매우 현명하여 그것을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칭찬합니다. 이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첩은 다행히 후궁자리에 있지만 불행히 아들이 없습니다. 부디 자초를 후계자로 삼아 소첩의 몸을 의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국군은 이를 허락하였고 여부리에게도 자초를 잘 보살피도록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자초의 이름은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부리 여러 첩 가운데 외모가 뛰어나고 춤을 잘 추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초가 여부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 여부리에게 그녀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여부리는 화가 치밀었지만 자신이 전 재산을 기울여 자초를 돕는 상황임을 깨닫고 그녀를 자초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자초에게는 임신한 사실을 숨겼고 만삭이 된 후 정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초는 그 여자를 부인으로 세웠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의 관계가 악화되자 조나라는 자초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여부리는 금 600근으로 관리를 매수하여 자초는 진나라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 소왕이 죽자 안국군이 왕이 되었고 화양 부인이 왕후가 되고 자초가 태자가 되었습니다. 안국군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고 자초가 왕이 되자 장양왕이었고 장양왕은 화양 부인을 화양태우라 하고 아내 하희를 하태우라 하고 여부리를 승상으로 세우고 문신 후에 봉하였으며 하남 낙양이 10만원을 시급으로 주었습니다. 장양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자 태자 정이 왕위에 올랐고 진왕 정은 여부리를 존중하여 상국으로 삼고 중부라 불렀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여부리가 자초를 만났을 때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자신이 고향 양책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다고 합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위해 봄에 씨앗을 뿌려 밭에 나가 일하면 몇 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마 10배쯤은 되겠지. 진주나 옷과 같이 귀한 물건을 팔면 몇 배의 이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100배는 될 게다. 그럼 나라를 세우기에 도와준 다음 그 나라의 군주를 사온다면 몇 배쯤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아버지 여씨는 한참 동안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평생 한 번 오는 기회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사둘 만한 것이다. 여불의 아버지의 말은 8글자로 정리됩니다. 일기 1회 기화 가거. 여불이는 자초에게 투자하여 자신의 친아들을 진왕으로 만들었고 자신은 승상이 되면서 1000배 이상의 이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돈으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여불이 같은 재력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표를 사고 권력을 사려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만 한 시대를 주름잡던 여불의 막강한 권세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사기열전 25편 여불의 열전은 그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불이 과감한 투자의 성공에 경탄하면서도 세옹지마의 이치를 대비하지 못한 그 한계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인질에서 진왕에 올랐던 자초나 일개 장사치에서 사기열전의 여불의 열전이라는 뚜렷한 자취를 남긴 여불이와 사기 본기에 진시황 본기에 존재감을 남긴 진왕정 모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는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유비가 거병할 때 소쌍과 장세평이 많은 재물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미축도 유비의 장래성을 보고 서주에서 여동생 미부인과 많은 재물을 지원하였으나 훗날 형주에서 동생인 미방이 관우를 배신하는 바람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노숙은 젊은 시절 주유가 지원을 부탁하자 통 크게 각각 쌀 3000곡이 쌓인 창고 2개 중 하나를 주유에게 전부 주었다고 합니다. 교조는 아버지 조승이 엄청난 재력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역시 재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